네, 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있는 부분이 지금 빅테크 실적 발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 FOMC는 지나갔습니다. 자, 지나갔고 12월 FOMC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옆으로 좀 밀어놓고요. 자, 빅테크 실적 발표를 우리가 하나씩 좀 짚어봐야 될 텐데, 자, 오늘은 아마 빅테크 특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애플과 아마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언급을 하고 좀 넘어가고요. 어제 이제 메타의 어떤 엄청난 급락, 이 급락을 우리가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될까? 단순히 이제 메타의 기업을 하나로만 봐야 되는지, 그 부분을 정말 낱낱이 하나씩 우리가 쪼개 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사실 메타의 기업에 국한된 게 아니라 전체적인 미 증시에 따라서 또는 바뀐 세법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좀 계산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도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CMS증권의 박상준 이사님과 함께 요 딥한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요즘에 뭐 많이 바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 자료도 정말 꽉꽉 채워주셔가지고 이거 수정에 수정을 거쳐서 저희가 이제 또 바쁘게 오늘 준비를 좀 했는데 일단은 저희가 이제 애플부터 뭐 가볍다라는 표현도 그렇지만 그래도 오늘 좀 가볍게 애플, 아마존부터 한번 짚고 메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뭐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에? 일단 사실 매풀 애플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그 최근에 이제 계속 있었던 이야기들, 뭐 이제 아이폰 17 나오면서 뭐 이제 주가가 다시 올라가긴 했지만 조금 언제 단기간 시간 동안에 AI 쪽에서 너무 약하다 이런 것들이 많이 부각이 되면서 애플의 주가가 조금 부진했었던 기간이 분명히 있었죠. 다른 M7 대비해서.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여전히 AI 쪽에서는 인재가 유출되고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 와중에 몇 분기 정도는 팀 쿡이 그래도 AI 얘기해주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계속 있었지만 사실상 뭐 크게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정말 그냥 애플 실적으로 인정을 받은 어떤 분기였었던 것 같고요. 이제 아이폰 17이 이제 나온 게 아마 9월 중순 정도 됐을 텐데 뭐 한 2주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됐어요. 3분기 실적에. 그런데도 아이폰 매출이 6% 증가가 했고 4분기에는 두 자릿수 증가를 한다라고는 얘기를 하니까 이제 아이폰 17이 사실 뭐 제가 느끼기에 뭐 큰 어떤 특징의 변화도 없었던 것 같고 사실 저도 이제 제가 아마 15 맥스인가 15 맥스 정도 쓰는 것 같거든요. 지금? 네. 근데 그 이후로 사실 어떤 그 큰 동력이 없어요. 바꾸고자 하는. 네, 그래서 17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나오면 그 팬층이 사는 게 엄청난 것 같아요. 디자인이 바뀌면 일단 사고 보는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무조건 사는 것 같더라고요. 무조건 사요, 일단. 사실 이제 한국에서는 애플에 대한 인식이 지금 뭐 영포티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뭐 안 좋아졌다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예전 같지는 않아지는 게 좀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은 다 무시하고 일단은 실적으로 완전히 보여줬던 한 분기였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저도 뭐 알파벳도 물론 어제 뭐 시장이 약간은 좀 누르는 듯한 느낌이 좀 드니까 빅테크에 우리가 프리마켓 때 막 7%, 8%씩 막 올라가던 알파벳 주가가 뭐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윗꼬리 달고 좀 내려오긴 했지만 그래도 이번 빅테크를 보면서 우리가 조금은 약간 눈치챌 수 있는 부분은 알파벳의 이런 어떤 상승 동력 또는 오늘 지금 프리마켓에서 아마존의 이 상승 동력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결국엔 또 클라우드 기업들이 집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AI는 클라우드인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근데 사실 이제 요새 흐름을 보면 이게 또 아이러니하게도 다시 반도체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반도체 작년에 이제 한 해 동안 뭐 엔비디아가 당연히 아까 말씀하신 그 주도하고 뭐 해서 반도체가 이제 뭐 금광을 캐는 뭐 이제 뭐 이런 얘기하면서 나왔었는데 그게 조금 지나가서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에너지 쪽으로 붙는 것 같다가 맞아요. 최근에 이제 다시 이제 뭐 돈을 때려받기 시작하면서 요게 다시 반도체로 좀 넘어가는 게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확실히 그쪽이 가장 수요가 많을 것은 명확한 얘기인 것 같은데 여전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데이터 센터. 왜냐하면 이게 그 뭐 챗GPT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 저장이나 이런 수요가 계속 증가를 하니까 결국에는 그게 데이터 센터. 그러다 보면 거꾸로 다시 반도체로 가는 거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이제 지금 가장 센 흐름 중에 하나이다.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가 가장 중심에 있는. 그렇죠. AI 대세 상승장에는 지금은 아직 그런 것 같고 이게 애플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뭐 실적 잘 나왔고 한데 뭐 주가 흐름이 뭐 이제 아마존이나 그런 데처럼 크게 오르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애플이 오르는 건 정도로 오르는 것 같고 애플은 뭐 지금은 상승 궤도에 계속 있는 것 같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 이제 폴더블 폰이 나오는데 사실 폴더블 폰이 우리한테 생소한 모델은 아닙니다. 뭐 삼성에서 이미 나와 있고 하지만 애플이 내면 이거는 완전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 애플의 에코시스템 안에 있는 사람들이 뭐 신규 제품만 나오면 사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고 한데 이거는 기존의 애플하고는 완전 다른 좀 그 폴더블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게 나오면 내년에는 아마 또 한번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고 역시나 이제 뭐 환경은 좀 조성이 됐으니까 당연히 이제 AI 쪽에서 뭐 이제 그 생성형 AI라든지 어떤 게 좀 잘 붙어주는지 뭐 그런 것들 앞으로 봐야 되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애플은 그 AI는 뭐 어떻게 보세요 개인적으로? 이거는 좀 이게 너무 늦어도 너무 늦었다라고. 그렇죠. 본인들이 개발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조금 시간이 더 걸리고. 필요할 수도 있고 뭐 가능할지도 잘 모르겠고 하지만 이제 외부의 모델을 쓰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워낙 그 플랫폼을 잘 갖추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곳이랑 이제 해도 이상하진 않죠. 자,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뭐 사실 최근에 이제 AWS가 먹통인 사건이 2번이나 일어났고 근데 이번 실적 발표는 AWS에 대한 성장세가 20%가 넘었다. 그 플러스 정말 그 알파에 대한 뭐 가이던스도 제공을 하다 보니까 이게 싹 묻혀버렸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지금 프리마켓에서 약 한 12.7% 정도 엄청난 급등을 이렇게 큰 기업이 12%나 또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존이 어찌 보면 과거 이제 주가의 어떤 흐름을 보게 되면 그렇게 뭐 좀 쉬어갔잖아요. 되게 많이 집중을 받지 못했고 요번에 근데 이 실적 발표 이후에 완전히 이제 뭐 좀 약간 면모가 완전히 바뀌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가? 아마존한테는 그런 타이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뭐 다 AWS가 이제 사실은 뭐 이제 그 클라우드 쪽에서는 아마존이 제일 크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조건은 다 갖추고 있는데 AI 쪽에서 좀 약하다. 이게 애플이랑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AI 쪽은 생각보다는 뭐 이제 대형사들이랑 협업도 없고 뭔가 이제 좀 약하고 그리고 워낙 이제 뭐 이미 커서 그런지 이제 매 분기마다 이제 그 구글이랑 아마존이랑 해가지고 이 데이터 센터 주요 기업들한테는 다른 사업도 그렇지만 이게 클라우드 주요 기업들은 다른 사업보다는 클라우드를 굉장히 주목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구글이나 다른 데는 뭐 이제 20%씩 성장이 나오는 반면에 아마존은 그거보다는 조금 약했었고, 그러니까 좀 둔화되는 양상이 있었는데 요번에 그거를 뚫고 나간 것도 있고, 뭐 엔트로픽이나 뭐 이런 데랑 같이 해가지고 뭐 이제 협업하는 것도 있다 보니까 AI 쪽에서 두각을 많이 못 나타내고 빅테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건도 있지만 AI 쪽 두각 많이 못 나타내고 있는데 요번에 그게 이제 어찌 보면은 이제 클라우드도 다시 서비스 올라가면서 AI 서비스랑도 이제 같이 좀 협업도 하고 그러면서 그쪽이 다시 좀 붙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평소에 어떤 숫자적으로 실적으로 봤을 때 그런 거 대비해서도 12%면 사실은 뭐 상당히 많이 오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AI에 대한 재평가 뭐 요게 이제 조금 요번에는 작용하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좀 부수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최근에 이 빅테크들의 감원 소식도 있잖아요. 이게 아마존 하면 요즘에 사실 이슈가 엄청 많은 기업이에요. 감원 규모도 뭐 3만 명 뭐 이렇게 감원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감원의 이 추세. 그렇죠. 이제 사실 지금 뭐 파월 의장도 뭐 이야기를 했지만 감원이 실질적으로 진짜 이제 경기가 안 좋아서 감원을 하는 거냐. AI 때문에 좀 이제 효율성이 발전을 하면서 이제 고용이 이제 안 되는 거냐. 사실 이런 거 있는데 지금 뭐 중론은 AI 때문에 영향을 받는 거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걸 고용 둔화로 지금 섣불리 판단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금 그 연준에서 요번에 그러니까 연준의 목표가 결국에 인플레이션이랑 고용 안정화인데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항상 이제 리스크를 강조하다가 요번에는 이게 이제 고용 쪽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연준에서 고용 쪽에 더 좀 이제 저쪽이 조금 더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앞으로는 좀 고용 데이터에 따라 변경하겠지만 이게 경기 둔화 쪽으로는 생각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아마존 이런 데도 결국에는 AI로 효율성 증가하면서 뭐 좀 불필요한 직원들 공장도 지금 로봇으로 많이 이제 로봇으로 많이 전환되고 있고. 그렇죠. 아마존은 사실 이제 그 분류 창고에서는 이미 이제 로봇을 쓴 지가 오래됐고 그렇죠. 사실 이제 산업용 로봇을 계속 이제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니까 그런 것들도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애플과 아마존은 뭐 저희가 이제 뉴스가 이제 뭐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 이제 뒤에 가서 저희가 한번 좀 언급을 조금 더 자세하게 좀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사실 메인은 이 메타 플랫폼스라는 이 기업 자체의 어떤 급락에 따라서 과연 이 급락이 AI에 대한 우리가 우려라고 봐야 되는가 아니면은 뭐 물론 시장에서는 지금
일부 이제 세금에 관련해서 일회성이다 아니다 뭐 여러 가지 네.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약간 좀 많은 개인 투자자분이 헷갈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메타라는 그 기업만 보는 게 아니라 야 앞으로 그러면 우리 빅테크들의 어떤 실적을 반영을 했을 때 요 바뀐 세법에 따라서 우리는 그러면 밸류에이션을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약간 헷갈리는 많은 정보들이 좀 네, 나오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네네. 마침표를 좀 찍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저도 요게 이제 뭐 일회성이라고 이야기를 예. 하는데 여러 기사를 찾아봐도 예. 이제 조금 자세히 왜 일회성인지 정말 일회성인지에 대해서 나오는 것은 좀 적은 것 같고 뭐 DTA 뭐 이런 이야기들만 나오니까 사실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힘들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도 좀 집중적으로 좀 파봤는데 예. 결론적으로는 일회성 비용은 맞는 것 같습니다. 아, 일회성 비용이 맞다. 예, 맞고 다음 분기부터는 양상이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음. 이번에 이제 이야기했던 이 문제는 뭐냐면 OBBBA 법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맞아요. 이 OBBBA에서 여러 가지 많은 조항들이 있지만 세법에 대해서만 보면요. 여기서 지금 요 이슈가 됐었던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OBBBA가 적용되기 전에는 우리가 이제 뭐 기업이 R&D 같은 활동도 하고 뭐 이제 자사주도 주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활동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국가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스타트업에게 장려하기 위해서 R&D도 많이 하고 뭐 이제 자사주도 주고 뭐 이런 네. 것들에 대해서 장려하기 위해서 이런 거 비용 처리를 나중에 이제 삼각해 주는 것들을 하거든요. 회계상에서. 그래서 이제 이 분할 삼각, 그러니까 이 문제가 발생했던 거는 회계상과 세법상의 이익의 시점, 이익을 언제 잡느냐의 이 시점 차 때문에 발생을 한 게 요번에 터진 거거든요. 아. 네, 터졌다기보다는 그거를 이제 반영시킨 거죠. 반영시키니까. 다 그냥 반영시킨 그렇죠, 그렇죠. 건데 이게 지금 OBBBA 전에는 이게 이런 R&D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분할 삼각이고요. 지금 OBBBA 이후에는 즉시 삼각이에요. 요게 이제 가장 큰 차이고. 아.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슈가 되는 단어들 몇 개 좀 말씀드리면 예, 예. 대체 최저세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게 대체 최저세도 좀 이따 말씀드리고, 그리고 DTA 지금 계속 얘기 나왔었던 네. 거, 이게 이연 법인세 자산이거든요. 요게 이제 이슈가 됐던 건데, 요번에 OBBBA에서는 이게 결국에는 세제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AI나 에너지 쪽이나 이쪽에 많이 투자하기 위한 거다 보니까 AI나 뭐 에너지나 AI 인프라나 이런 쪽에 투자한 자금에 대해서 예. 즉시 상각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기별로 예. 세금에서 그걸 감면시켜 주는 거예요. 아. 근데 그 전에는 어. 이거를 세금에서 바로 감면시켜주지 않고 5년 분할로 감면시켜줬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연으로 쭉 쌓여 있었던 거죠. 메타 같은 경우에는. 예, 예. 근데 이게 지금 요번에 현금, 유효세율 85%막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요번 분기에 명목상으로 85%일 뿐이고요. 요 유효세율은 이제 의미가 전혀 없어요. 다음 분기부터는 정상세율로 돌아갈 거예요. 아. 왜냐하면 예. 일시적으로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내는 것처럼 재무제표에 찍혔기 때문에 네. 유효세율이 그렇게 나온 거지 실질적으로 그 세율이 적용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예. 이 뭐 너무 깊이 이걸 뭐 제가 지금 회계 시간이 아니니까 깊이 가지는 않겠지만 네. 회계 처리를 할 때 우리가 차변 대변이 있잖아요. 차변에는 이제 자산 쪽이고 대변에는 이제 그 자본, 부채랑 자본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R&D 비용으로 100억을 썼다라고 하면은 차변에 그게 잡히고 대변에 현금 100억이 나가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번 분기에 저희는 100억을 쓴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근데 요게 이제 세법상으로는 그 해에 바로 요게 상각이 안 돼요. 그러니까 돈은 실제로 나갔는데 그러면은 이제 세금도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거에 대해서는 5년 동안의 세금에서 차감해 주는 거예요. 아. 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예. 이 이연 법인세 자산 DTA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세금을 깎을 수 있는 쿠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 근데 그런 부분이 장부에는 일단 적용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EPS에 영향을 주는 걸로 이제 장부에서 나오고 그렇죠. 하지만 이제 세금에 대한 이 상각되는 이 기간은 앞으로 이게 일시적인 이런 장부에 적용이 됐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좀 적용이 되지 않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메타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거의 100% 세금을 미국에서 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메타가 이런 기업이 뭐 지금 뭐 리얼리티 랩스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투자를 엄청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연법인세 자산이 매년 매 분기 계속 쌓일 거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상각을 한 게 159.3억이거든요. 요 밑에 쭉 내려오시면 이연법인세 자산으로 159.3억이 잡혀 있었던 거예요. 예, 예. 그리고 대변에는 법인세 비용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법인세 비용이 지금까지는 그걸로 이제 매 분기마다 이제 옆에 이제 화살표 밑으로 보시면 법인세 비용을 차변에서 떨구고 대변에 이연 법인세 자산으로 상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매 분기마다 요거를 조금씩 하는 거거든요. 이게 왜 조금씩 하냐면 이제
이제 스타트업들을 장려하다 보니까 이런 제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과거에 그런 말들 하는데 미국의 스타트업들은 세금을 안 낸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이연법인세 자산은 돈을 못 벌 때는 이제 적용을 안 시키다가 돈을 벌어서 흑자 나기 시작하면 세금 낼 게 있잖아요. 예. 그때부터 적용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메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페이스북 때부터 오랜 시간 동안 적자 기간을 거치고 흑자로 돌아섰잖아요. 그렇죠. 그 적자 기간 동안에도 미국 스타트업 보면 돈 받아서 투자 엄청 하니까 이연 법인세 자산이 계속 쌓여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흑자가 나면서 야금야금 조금씩 깎고 있었던 거예요. 과거 있었던 그런 그쵸. 여러 세금을 좀 예, 뭉쳐놨다가 요 이연세 법인세 자산 품고 있다가 계정으로 품고 있다가 너 이제 돈 쿠폰을- 벌면 이제 그거 하나씩 이제 그쵸. 내라 이제 쿠폰을 조금씩 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분기마다 이 세금을 낮추기 위해서 조금씩 요거를 상각을 시켰던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었는데 예. 이게 보시면 대체 최저세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이 대체 최저세가 뭐냐면 회계상의 이익에 1,000억 달러가 났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회계상의 이익을 이 CAMT가 대체 최저세거든요. 대체 최저세가 15%가 있어요. 예. 그래서 회계 이익에다가 15% 곱하면 150억 달러잖아요. 150억 달러, 예. 그리고 일반 세법상의 과세이익이 난 게 700억 달러야. 그러면 일반적으로 법인세가 21%라고 했을 때 곱하면 147억 달러예요. 예, 예. 그러면 대체 최저세의 세금이 더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적어도 그거는 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많이 쌓여 있으니까 예. 계속 깎아가지고 세금을 엄청나게 낮출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미국 입장에서도 깎는 건 좋은데 이 15% 회계이익에서 15% 때렸을 때 이게 더 많으면 이 정도는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예. 이게 지금 그런 쿠폰들을 조금씩 써가지고 대체 최저세보다는 낮게 나오게 하거든요. 그래서 메타는 지금까지 요번에도 유효세율이 요거 적용 안 했으면 14%였었어요. 예. 그러니까 메타는 대체 최저세보다는 덜 내는 걸로 계속 회계 조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뭐 불법이 아니라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이게 지금 OBBBA 이후로 즉시 상각으로 가잖아요. 근데 지금 메타가 그 AI에 투자를 엄청나게 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그럼 이거는 다음 분기부터는 그냥 즉시 상각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앞에 깔려있는 이연세 법인 자산이 엄청 많잖아요. 그럼 이게 둘 다 하게 되면은 대체 최저세보다 세금이 훨씬 낮아질 수도 있고요. 예. 대체 최저세만큼을 내면 법인세 비용이 과거보다 훨씬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즉시 상각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이 앞에 이연 법인세 자산을 한 번에 깎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거를 법인세 비용으로 처리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계상에서만 그게 처리가 된 거지 현금이 나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번 분기가 유효세율이 85% 뜨는 효과가 있었고 APS가 확 줄어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그 법인세 비용이 결국에는 P&L로 가면은 잉여금에서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효과가 이제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이연법인세 자산을 다 턴 거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털었고요. 일부는 남아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요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이 시점에서 근데 메타에만 이게 좀 집중돼가지고 나왔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는 좀 의아하게 보고 맞습니다.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또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러면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다 비슷한 데 왜 그러지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주요 경쟁사 비교를 한번 보시면 메타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 매출이 96%였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OBBBA에 제대로 적용을 받는 건 메타예요.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에 45%, 알파벳 55%, 마이크로소프트 60%입니다. 딱 보이네요. 그러니까, 외국에 있었던 매출을 미국으로 가져오지 않고 맞습니다. 그 매출은 거기다 그냥 그러니까 국가마다 이제 세율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세율이 낮은 국가로 분산해서 거기다 그냥 묶어놓고 최소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제 미국을 들어 왜냐하면 세금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다 다 묶어놓은 다음에 미국에 있는 그 미국 내 매출 비중만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세금을 또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어법인세 이러한 거 적용하다 보니까 쪼개다 보면은 메타는 상대적으로 엄청난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고 그렇게 돼서 그 세금 상각 처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실질적으로 세금을 낸 것도 아니고 그냥 과거에 세금을 받을 수 있었던 쿠폰을 포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EPS가 확 이익기업이 줄어들면서 줄어든 효과가 있는 거지 돈은 현금은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시적으로 요번에 작용을 했고 다음 분기부터는 없어질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요 주요 경쟁사랑 비교해서 그럼 메타가 이렇게 생각해서 EPS 줄었으니까 어찌 보면 징벌적으로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거꾸로 생각해 보면 OBBBA 법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빅테크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거의 100% 미국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메타는 향후에 OBBBA의 혜택을 더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분기에 떨고 넘어가고 다음 분기부터는 즉시 상각하면서
법인세 비용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오히려. 예.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저희가 보면 되고 그리고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해외 무형 자산도 많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는 아까 이연 법인세 자산이라고 했었는데 이연 법인세 자산은 앞으로의 세금을 깎을 수 있는 쿠폰이고 이연 법인세 부채는 반대예요.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거거든요.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연 법인세 부채가 더 많아요. 예,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관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체 최저세 같은 경우에도 메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4년부터 25년 평균적으로 보면요. 그 회계이익상의 실효 효율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2에서 14%입니다. 예. 대체 최저세에 근접해 있어요. 근접해 있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상각 처리 안 했으면 대체 최저세로 맞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세금을 오히려 더 많이 내야 낼 수 있는 거죠. 되니까. 그러니까 한 번에 깎는 게 나은 거죠. 더 많이 때리는 것보다 그냥 그쵸, 한 번에 깎아버리고. 한 번에 그냥 다 털고 그냥 네. 우리는 새로운 이제 하나의 세법에 적용받아서 가는 게 낫겠다. 맞습니다. 아. 그리고 알파벳이나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대체 최저세 이상이에요. 그러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 아니고 원래 그냥 일반적으로 과세를 해도 대체 최저세보다 많아가지고 그냥 적용을 안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빅테크 중에서도 메타만 맞은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사실 이거는 예. 우리가 안 좋다고 생각하기에 되게 애매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OBBBA 법안 자체가 도와주려고 만든 거고 그렇죠. 거기서 세법이 바뀌면서 그 쿠폰을 포기한 것뿐이지. 그리고 OBBBA 법안에서 이 상각하는 거에 대해서 바뀐 거를 보면 이 OBBBA 전에는 이 비용 처리를 하고 5년 동안 회계 처리로 상각해 주겠다라는 거 하니까 세금 먼저 내, 그 다음 나중에 깎아줄게 라는 거고 OBBBA는 즉시 상각하는 거니까 올해 투자한 거 AI랑 인프라 에너지야? 그러면은 바로 깎아줄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세금을.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다음 분기부터는 메타의 세금이 예. 그러니까 세율이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죠. 그럼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급락했잖아요. 네. 이게 11% 넘게 또 빠졌으니까 이것을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 뭐 기회로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걸?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어떤 뭐 이거 오해로 떨어진 건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오해든 어떤 이제 곡해든 뭐 이런 것 때문에 한 번 큰 폭으로 떨어지면 이게 급등을 하는 케이스는 정말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는 한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시간은 이번 분기를 두고 조금 회복을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저는 매수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일단은 그 메타에 대해서 뭐 이제 여러 가지 빅테크 기업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뭐 이제 과잉 투자 요거에 그렇죠, 대한 것들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 맞아요. 지금 과잉 투자가 과연 맞느냐 이제 그 빅테크 기업들이 우리가 이제 그 예전에 뭐 우리 기억에서 사라진 기업들이 뭐가 있을까요? 뭐 싸이월드 같은 것도 있을 거고 먼저 시작했지만 다른 사람한테 밀려버린 기업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아이리버, 아이리버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뭐 네이버의 다음 같은 것 다음 없어지지 그렇죠, 않았지만 그렇죠. 네이버한테 뺏겨버리고 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빅테크 기업들은 항상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투자를 나 혼자만 좀 나는 저쪽이 아닌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현대차가 나는 전기차가 아니고 수소차 같은데 뭐 이런 결정들 있잖아요. 그게 과감해 보이지만 그게 조금만 틀어지면 경쟁자 대비 확 벌어지는 게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AI에 대해서 다 같이 키워야 된다라는 어떤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을 때 어떤 빅테크가 나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다. 나는 이제 숫자를 좀 보겠다라고 하기는 쉽지 않아요. 무조건 다 같이 돈을 때려 박아서 누군가가 이기든 간에 그건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스탠다드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같은 지금 같은 어떤 장세에서 과잉 투자냐는 조금 얘기는 좀 나뉜 것 같고 그리고 그게 과잉 투자가 문제다라고 다 보는 것도 아닌 게 어제 메타에서 나왔던 그 뉴스 중에 투자하겠다고 채권 발행한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 채권 발행했잖아요. 그거 250억 달러인가? 그거 채권 발행하는데 300억 달러 모였어요. 오버부킹 됐거든요.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뭔가 이상하잖아요. 사람들이 과잉 투자해서 나 좀 불안한 것 같은데 근데 막상 투자할 게 돈 빌려주세요. 그러니까 돈을 막 더 빌려주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 보면 이제 시장에서도 이런 의견들이 좀 팽배하게 엇갈리는 것 같고요. 어제 메타의 거래량 같은 경우도 보면 역대급으로 좀 거래량이 터진 걸 보면 역시 이제 보는 시각차가 굉장히 팽배하다. 지금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메타에 대해서 좀 불안한 면이 있지만 굉장히 좋게 보고 있어가지고 매수 기회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요런 요소 일시적으로 뭐 문제가 됐었다 이런 요소를 싹 걷고 매출을 이제 실적을 한번 보시면 요걸 다 걷고 그걸 생각 안 하고 그냥 그냥 그 실적만 기업 보자. 그 본질 가치만 우리가 보게 되면 본다라고 하면 실적은 굉장히 잘 나왔어요.
너무나도 잘 나왔다. 예, 매출도 26% 증가했고 광고 매출도 전혀 둔화되지 않았습니다. 25.6% 증가. 야, 이게 지금 우리가 뭐 26%, 30% 성장. 이거 그냥 우리가 흔하게 봐서 뭐 그런가 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매분기잖아요, 사실. 매분기마다. 사실은. 네. 분기잖아요, 분기.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오늘 3개월에 한 번씩이에요. 이게 진짜 제가 영업사원으로서 이렇게 내라고 하면 말라 죽어요. 그냥. 말라 죽어요? 요즘 마르신 것 같아요, 요즘. 아, 그러니까 살이 빠지는. 예. 근데 여기 보면 또 DAP가 35.4억이라고 나왔는데 이 DAP가 뭐냐면 그 1일 활성 사용자 수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2분기 대비 8% 증가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메타 생태계 있잖아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이랑 메신저. 요 생태계 거기에다가 뭐 몇 개 더 있겠지만 여기 4개가 메인이죠. 요 생태계에 한 번이라도 들어간 사람이에요. 하루에. 네, 그러니까 중복은 또 빼요. 네, 예. 4개 중에 뭐 인스타그램도 하고 페이스북 있잖아요. 예. 그러면 제가 인스타도 들어가고 페이스북 들어갔어. 그럼 저는 하나예요. 아, 그렇게 내가 한 치는 사람이 거예요. 다 들어가는 건 그냥 하나로 치는 거예요? 네, 하루에 35억 명이에요. 그게. 하루에 35억 명? 네, 35억 명. 평균적으로. 그래서 요 인구가 이 숫자가 증가를 해야 광고주한테 광고 비용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고요. 예. 광고 노출수도 14% 증가했고 광고 가격도 10%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그 요소를 빼면 메타 실적은 굉장히 좋았다. 그리고 뭐 영업 마진도 40% 정도 나왔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전망도 이제 이제 투자하겠다고 전망하는 것도 상당히 현저히 이런 단어를 넣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큰 투자를 할 거다. 요게 아마 오히려 조금 더 지금 문제가 되게 했던 것 같은데 예. 그러면은 이제 시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오케이 그러면 뭐 아마존이랑 뭐 그 클라우드 센터 있는 곳은 매출 실질적으로 AI로 돈 벌고 있는 거 알겠는데 예. 대체 너네는 그럼 메타는 뭘 하는데 AI로 요걸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어벤져스 다 모아가지고 엄청난 돈 때려박는데 그래서 요번에 보시면 AI로 이제 개선이 되는 게 좀 많이 있었어요. AI로 개선된 네. 부분. 그래서 이제 그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것들 추천해주는 시스템이 AI로 좀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요거는 이제 가시적으로 정량적으로 찍히기가 힘드니까 예. 좀 그렇다 치고 이 수익화 개선에 이제 그 기여를 하는 게 AI가 많은데 가장 대표적인 게 광고입니다. 요 어드밴티지 플러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예. 뭐냐면 저희가 광고 만들 때 일반적으로 광고주한테 해가지고 시안 짜고 뭐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런 거 필요 없고 간단하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30대를 목표로 뭐 이제 뭘 팔겠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이런 상품이고 남자 뭐 이런 식으로 넣으면 그거를 다 짜주는 거예요. 아, 알아서. 네, 그래 타겟층까지도. 이게 누구한테 좋냐면 중소기업들한테 좋아요. 중소기업들은 이제 광고 그 에이전시를 뭐 고용해서 하고 돈이 많이 힘들잖아요. 나가잖아요. 또 많이 지출도 들잖아요. 많고.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도와주는 거. 여러 가지 여기 보면 자기네 저희 시스템이 많거든요. 예. 거기에서 보면은 뭐 그냥 예산이나 뭐 이런 것들만 넣으면은 만들어주는 거. 뭐 상품 넣으면 만들어주는 거. 이런 예. 것들이 있어요. 이거 시작된 지가 좀 됐고 요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광고 노출이나 단가가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찌 보면은 AI의 실질적으로 지금 데이터 센터고 뭐 이런 게 지금 제일 좋은데 뭐 그 지금 간접적으로 이런 거 난 모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게 조금 별로인 것 같대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예. 실질적으로는 메타의 핵심 사업인 광고에 예.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고 있다. AI가. 네, 주고 그러니까 있다. 사실 우리가 뭐 다른 클라우드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클라우드나 생성형 AI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나 클라우드를 정말 뭐 아까 말씀하신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처럼 이게 결국에는 수익화가 되는 것은 AI로 돈 벌고 있는 거 아니냐. 네. 데이터 센터나 여러 가지 그 수많은 데이터를 또 처리하고 있고 뭐 추론 학습이나 이런 것들 이게 결국에 돈 벌고 있는 기업들이다. 그렇죠. 하지만 사실 이 메타는 AI로 돈을 벌고 있지만은 우리는 그냥 계속 뭔가 우리가 구독료를 내거나 이런 것들을 돈을 버는 걸 하고 있지만 이 친구들도 이 AI를 통해서 돈을 거예요. 이미 벌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그런 광고 온라인 광고 쪽에서 네. 메타 뭐 잘하는 거 알겠고 근데 구글이 더 잘하는 거 아닌가라도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면 그렇죠. 구글도 굉장히 큰 광고 시장. 두 개의 축이니까. 맞아요. 근데 메타랑 구글이랑 성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저는 어찌 보면 메타의 이제 광고 AI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예. 구글에 일반적으로 들어가서 광고 검색을 하는 사람들은 목적이 분명해요. 구글에 가서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광고 클릭하는 것보다 내가 샌들 하나 사야겠는데 그러면은 구글 가서 치는 거 아니에요. 샌달. 샌달 나 뭐 사지? 그러면 거기서 뜨는 거 클릭. 네. 그래서
광고를 보고 클릭으로 넘어가는 전환율이 구글은 높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미 찍고 들어간 거니까. 그렇죠. 아, 나 이제 뭐 이미 니즈가 있는 사람들이 들어온 거니까. 자기가 그리고 검색해서 들어간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메타 같은 경우에는 알고리즘으로 추천해가지고 이 사람이 좋아할 것 같은 거 추천해줘서 낚는 거예요. 메타는 낚시하는 거잖아요. 제가 엄청 낚였거든요. 저도 엄청 낚여요, 진짜. 예. 피해자예요. 예, 근데 피해자. 아무튼 메타가 예.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걸 만들어내는 거고 아. 구글 같은 경우에는 구매 의도가 있는 사람들을 잡는 거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완전히 틀리다. 파이가 다르구나. 예, 그래서 예. 두 개가 적절하게 뭐 섞이는 게 가장 이제 광고주 입장에서 좋으니까 예. 결국에는 둘 다한테 광고를 하겠죠. 아.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본인이 이제 타격하는 곳에 하겠지만 예. 그래서 이게 둘이 완전히 비교하기는 좀 힘들지만 메타 같은 경우에는 광고 쪽에 그런 우위를 갖고 있다. 먼저 그러니까 익스플로러 하는 쪽. 예, 그것도 AI로 다 어차피 그렇죠. 하고 다 있는 거잖아요. 추천 알고리즘. 추천 알고리즘에 통해가지고. 그게 다 이제 접목되는 거고 메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조금 더 멀리 나가면 결국에는 이 지금 돈을 엄청나게 잃고 있는 리얼리티 랩스가 털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결국에는 그렇게 하던지 예. 아니면 저는 안 할 것 같긴 해요. 이 정도까지 왔으면 못 해요. 이렇게 했는데 그쵸. 하면 오히려 주가 반토막 나요. 그렇지. 근데 이제 갖고 갈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스마트 글래스랑 엮여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근데 그게 스마트 글래스가 이제 시장에서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가 그거는 이제 의심이 있죠. 그게 이제 시장에서는 왜냐면 아직까지도 갸우뚱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아리까리한 게 뭐냐면 예. 뭐 이제 뭐 앵커님이나 저나 저희 둘 같은 경우에는 안경을 원래 쓰잖아요. 예. 전혀 거부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나오면 와인 아시죠? 안 쓸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이쁘면.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라섹 수술 같은 거 왜 하냐고요. 안경 안 쓰려고 하는 아니, 거잖아요. 불편하니까. 네. 근데 그런 사람들까지 하려면 예. 굉장히 편의성이 부각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핸드폰 같은 거 들고 다니기 싫고 그냥 여기 삐삐 차고 다니고 싶은데 내가 그걸로 넘어가려면 굉장히 필요성이 부각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까지는 당연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가격도 떨어져야 되고.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일부 사업 쪽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에서 이제 뭐 애널리스트도 오고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용하죠. 왜냐하면 고객들이 투자자들이 만났을 때 통역을 옆에서 해줘야 되거든요. 그냥 이거 끼면은 통역 자연스럽게 되잖아요. 뭐 그런 것들 일부 산업에서부터 빠르게 퍼지겠지만 예. 완전히 핸드폰처럼 모든 사람이 갖고 다니는 디바이스가 되겠느냐는 시간이 걸리고요. 근데 만약에 그런 상황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메타가 굉장히 조건이 좋죠. 왜냐하면 지금 AI 어벤져스 팀을 꾸렸고 LLM이 약하다는 평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계속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 왓츠앱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적용했잖아요. 그래서 왓츠앱에서 그 AI가 바로 적용이 돼요. 예. 자기네 라마 예. 시스템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따지면 일단 지금에 이제 주가 빠졌던 것은 과도했던 게 확실히 있었던 것 같고 예. 이제 그 향후에는 요 이슈는 없어진다라고 아. 하는 게 확실한 거고 이제 거래량도 보면 역대급으로 퍼진 거 보면 사람들이 좋게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 알겠습니다. 아, 이게 진짜 뭐 지금 듣다 보니까 지금 빠져가지고 제가 시간이 이렇게 가는 줄 모르고, 예, 뭐 계속 봤는데 정말 엄청난 역대급 거래량이 터졌고, 이게 일회성의 어떤 세법이 변화하면서 뭐 일부 EPS가 크게 줄어드는 모습이 있었지만은 향후에 이런 부분은 완전히 이제 해소가 될 것으로 시장에서는 좀 보고 있는데 시장에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또 시간은 간격을 두고 시장에서는 받아들일지가 앞으로 좀 관건일 것 같고 AI 시대에서 여전히 또 메타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 지금 이번 실적 발표 본질적인 이 펀더멘털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이 지금 눈에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이 메타에 대해서 왜 빠졌는지 좀 의아하셨던 분들이 오늘 조금 그래도 좀 해소가 많이 되셨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오늘 금요일에 저희 CMS 증권 박산준 이사님은 여기서 이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재밌게 너무 정말 재밌게 봤는데 다음 주 금요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